자, 14회차입니다. 고난의 위임과 대리 1번 문제 가서 봅시다. 자, 고난의 위임. 위임은 권한이 이전이 있죠. 그래서 권한이 수임청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권한의 이전이 있는 거고요. 대리. 대리는 이번에 일하는 것만 한번 대신해 주는 거니까 얘는 뭐가 없다? 권한의 이전이 없다. 그죠? 그게 차이죠. 그래서 대리는 이번 일만 한 번 더 해주는 것 뿐이지 권한을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의 이전은 없고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일단 들어갑시다.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자, 임의대리가 원칙이에요. 아무 말 없이 대리라고 나면 우리는 임의대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임의대리가 나오면 항상 제가 뭐 기억하라 그랬냐면 대리기사님 기억하면 됩니다. 대리기사님은 운전만 해주는 거죠. 운전만 해주는 거지 자동차에 관련된 다른 권한을 가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전부가 아니고 뭐다? 일부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벌써 기억지문 틀렸죠. 복대리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에게 차키를 넘겨준 거지 아무나한테 넘겨준 게 아니기 때문에 복대리는 내 입장에서는 신뢰관계가 없거든요. 불가능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 법정대리 나와 있다 그죠? 법정대리는 제가 뭐를 생각하라 그러냐면 청장이 잘리고 나서 청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나서 차장이 하는 겁니다. 그럼 청장이 없기 때문에 청장이 가지는 권한을 전부 다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가 아니고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전부가 되는 거고 차장의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직원에게 청장의 일을 일부 맡기는 복대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억 지문은 두 군데가 틀린 게 되겠죠. 자, 니은 지문 한번 가서 봅시다. 임의대리는 기대리관청의 대리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당연히 지휘감독할 수 있죠. 임의대리는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대리운전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대리기사님이 운전할 때 당연히 차주는 옆에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휘감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법률효과.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잘못했지만 과속으로 단속됐을 경우에 딱지는 누구 이름으로 날라와? 차주 이름으로 날라오니까 비대리관청에게 기속된다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 됩니다. 비대리관청에게 기속되는 거죠. 대리기관은 대리한 업무에 대해서 비대리관청에 대해서 대내적으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님이 과속으로 딱지가 끊겼어. 대외적으로는 차주인 내 이름으로 딱지가 날라오겠지만 내가 돈 내고 나면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잘못한 거니까 내부적으로는 돈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이때는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유는 틀린 지문이 된다고요. D급 갑시다. 위임은 수임청에게 권한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자기 명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임청 자기 명의로 수임청이 명의고 수임청이 책임지는 거고 피고가 되는 거니까 효과가 기속되는 거고요. 임의대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대리기사님이 일하는 거 맞죠?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하지만 과속하거나 신호위반했을 때 딱지는 누구에게 날라온다? 차주에게 날라오죠. 차주는 뭐가 됩니까? 비대리관청이죠. 비대리관청. 그래서 디귿 지문도 역시나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리을 지문 가서 봅시다. 위임의 경우 피고는 권한이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건 맞습니다. 법정대리는 임의대리건 법정대리건 가릴 것 없죠.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되냐면 피대리관청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누가 피고가 되는 거냐? 임의대리건 법정대리건 전부 다 피대리관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위임 봅시다. 제가 이거 위임과 위탁을 명확하게 구별해 줬죠. 위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위임이에요. 그래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다가 부탁하는 거. 그게 바로 위임이에요. 근데 위탁은 뭐라 그랬죠? 위탁은 원래는 경찰청 업무인데 소방청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한 지위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위탁은 제가 옆으로 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위임은 위에서 아래로, 위탁은 옆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가서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애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맡기는 거니까 대등한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거야? 위탁과 관련된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미음은 맞는 이야기. 나머지 기역, 니은, 티글, 리을 틀렸으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징계에 관한 이야기 나와 있죠. 자, 기억 봅시다. 제가 이거 뭐 쉽게 푸는 거 가르쳐줬죠. 승진은 1계급이. 그 다음 징계는 2계급이야. 경정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니까 장애 최저계급이 경정이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 2칸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소속 경위 이하가 돼야 되니까 2칸 내려오면 경감이 아니고 경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승진은 1계급 및 징계는 2계급이부터 가능하다.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기억 지문은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고요. 니은 가봅시다. 원래는 징계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는 민간위원회 수는 2분의 1 이상이다. 그죠? 그런데 성과 관련된 것들 있죠? 성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한쪽 성별에 가진 위원들만 들어오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을 맞추는 게 좋다 말이죠. 그래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은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야. 따라서 니은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 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는 거니까 경찰이란 요골자는 좀 지워주시고요. 이건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디귿 지문은 역시나 맞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 리을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된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거 맞고요. 그런데 내가 계속 얘기하자면 징계는 2계급이 승진은 1계급인데 위원회 최저 계급은 무조건 경감이 아니고 경위 이상이죠. 경위 이상. 아무리 1계급이 2계급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계급이 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경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리을 지문은 틀린 게 됩니다. 이번에 정답은 3번이네요. 한번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자, 대부분 자격 요건은 위원회는 금고죠. 자격 정지가 기준이 되는 건 경찰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일 때입니다. 따라서 여기 1번 지문도 소청심사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 심신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않습니다. 2번 소청심사위 의결 정족수 소임교조 재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인데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파면부터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순서대로 더하죠. 언제까지? 과반수가 될 때까지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는 겁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될 때 과반수가 되면 가장 유리한 정직이 합의된 의견이고요. 가장 불리한 의견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맞고. 3번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죠. 중징계는 의결 정족수가 무거워진다. 그죠? 재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과반수가 아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소청심사위원회건 징계위원회건 의견 준수기에 주지 않으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죠. 따라서 4번도 틀렸고 답은 사전 판결 봅시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사전 판결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 그랬죠. 사정 앞에다가 글자를 몇 개 써놓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치? 공익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원래는 청구인 즉 원고 이야기가 다 맞지만
읽어보니까 공익적 사정을 고려해서 원고인 네가 진 걸로 하자. 다 내용 읽어보고 하는 거니까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 나오는 거죠. 각하가 아니고. 당연히 이건 공익적인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이거 사정 판결 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검토해 보겠지만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도 사정 판결할 수 있습니다. 왜? 공익적 사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거 당연히 가능할 수 있죠. 따라서 1번이 답이죠. 2번 가봅시다. 징계 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 조직의 안정과 인하를 저해할 수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사정 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닙니다. 징계 면직된 검사가 복직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안정과 인하를 저해 이건 공익으로 보지 않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정 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3번. 그러면 도로를 건설했는데 다른 사람의 토지를 그냥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원고 이야기가 다 맞지만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가 진 걸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 판결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주고 사가라 이렇게 시키는 건데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에게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뭘 해라 마라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법원은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해라 마라 말은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뭘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정 판결이 아니고 사정 재결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해라 마라 말하는 것은 같은 행정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가능한 거니까 3번은 틀렸고요. 4번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처분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죠. 남의 토지에 말도 안 하고 도로를 건설했으니까 위법한 경우고 그 위법한 처분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공공복리를 아까 뭐라 그랬죠? 위하여. 공공복리를 위하여 내리는 판결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정재결이라고 하는 거니까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죠. 그죠? 전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5번 행정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애기 주사 마치세요. 왜 애기 주사를 안 마칩니까? 라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애기가 계속해서 주사를 안 맞췄는데 만약에 아기가 사망해버렸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되겠죠? 형법 적용해서 경찰벌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죠. 그러죠? 그래서 서로가 성질이 다른 거고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것도 아니죠. 왜냐? 애기 주사를 안 맞히니까 이행강제금을 100번쯤 때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애기가 주사 맞힌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죠. 다만 돈의 액수가 쌓여져 가니 부모 입장에서는 애기를 주사 맞춰야 되겠다는 압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심리적 간접적 수단이죠. 간접적 수단.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심리적 간접적 수단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2번 가봅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제가 소멸시효 제척기간이건 그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각 5년 안에 끝나야 된다 그랬죠. 질서위반 행위를 하고 나서 처분받는 것도 5년 이내에 돼야 되고 처분을 받았으면 징수하는 것도 5년 이내에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은 맞는 지문이다. 그지? 2번은 맞는 지문. 3번. 행정벌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과실범을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과실범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법령의 목적이나 입법 취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도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거고. 4번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는 제지조치에서 행정처분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죠. 비가 오는 날 폐수 정화시설을 돌리지 않고 그냥 폐수를 내보내버린 거죠. 당연히 고의로 했으면 과징금 떨어질 수 있죠. 또는 실수로 폐수를 흘려보냈다고 해도 당연히 과징금 나옵니다. 고의 과실 불효가 되는 거니까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고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이 됩니다. 경찰 예산의 집행 한번 봅시다. 특별하게 경찰이 번 돈은 경찰이 직접 쓰는 거. 경찰병원이 번 돈은 경찰병원이 알아서 쓰는 겁니다. 따라서 설치한 소관부서가 관리하는 거니까 기획예산처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1번 지문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2번 정부 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요. 경상지출은 평상시에 쓰는 돈을 말하니까 경상수입, 세금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면 됩니다. 자본지출은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는 토목공사, 터널이라든가 교각을 건설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자체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이 약화되니까 건설업체에다 맡기잖아요. 그죠? 맡겨서 거기서 건설을 하고 그 대신에 사용료를 통해서 돈을 받으니까 그동안은 공채를 발행해 주죠. 그리고 공채에 적혀 있는 채무가 다 갚아지고 다시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자체에 돌려줄 때 그때까지는 서류상은 적자 재정이 되는 거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3번 그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국회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로 넘겨주는 건 명시이월이고요. 사고가 일어나서 사업이 덜 됐기 때문에 넘겨주는 건 사고이월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은 명시이월이죠. 4번 원래 예산은 함부로 옮겨 쓰는 거 안 되죠. 그러나 전용은 금액이 작으니까 가능해. 뭐에 대해서만? 세안과 목에 대해서만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전기세, 항목 이렇게 하는 거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7번 가서 봅시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계급제는 인간 중심이죠. 우리 순경,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니까 순경에 맞는 사람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급제는 인간 중심. 직위분류제는 회계 담당자가 그만두게 되면 회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봐야 되니까 직무 중심이 맞습니다. 계급제는 순경 한 명 그만둔다고 해서 꼭 외부에서 뽑아올 필요 없고 내부에서 아무나 뽑았으면 되니까 폐쇄형. 직위분류제는 회계 담당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외부에서 뽑아와야 되니까 개방형이고요.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상대적으로 없죠. 왜? 회계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뽑아야 되니까. 계급제는 순경이 하는 일 특별할 거 없으니까 누가 해도 상관없잖아요. 거기가 융통적이죠. 따라서 계급제가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있고 계급제는 직위분류제보다 융통적이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게 되고요. 니은 중간계급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게 바로 계급제죠. 단계별로 밟아 올라가야 되거든. 직위분류제는 자격이 있으면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법무 담당자로 부른다, 경위로 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중간계급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계급제가 공직을 평생 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직위분류제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은도 틀렸고
디귿,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주로 하지만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배타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D 맞습니다. 리얼. 직위분류제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합리적 기준을 제공해서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요. 동일 직무의 동일 보수니까 같은 계급이라고 해도 넌 자격증 있으니까 월급 더 나간다. 합리적인 거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 전직이 제한되고 행정에 전문화는 가능하죠. 회계만 담당하면 되니까. 회계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 회계 담당자가 책임져야 되니까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죠. 다만 계약직도 많기 때문에 신분 보장은 좀 미흡하겠죠. 그래서 리을 지문도 틀린 지문, 기억, 니은, 리을 3개 틀려서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 정보경찰에서는 집시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논의 말씀드리죠. 자, 질서유지는 나와 있다, 그죠? 질서유지는 몇 세 이상? 18세 이상이죠. 18세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요. 그 외 전문성에 관한 규정은 집시법에는 없다. 또 질서유지를 임명하는 사람은 경찰관서장이 아니고 주최자가 임명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찰관서장이 임명한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사람의 수가 질서유지의 수가 많더라. 그러면 질서유지를 조정한 다음에 명단만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2번 가봅시다. 신고하면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더라도 무조건 접수증은 나와야 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12시간 이내 24시간의 기한으로 와서 보완하세요. 통과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올 때 이 두 가지 서로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보완 통고는 일시나 장소나 참가 예정 인원을 적지 않았으면 무조건 보완 통보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주최자 이름 같은 경우는 알고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통보할 수 있다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죠? 3번 본인검사 그리고 판사와 경찰관이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사가 아니고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경찰관 그리고 본인검사 경찰관까지만 나와야 되지 판사는 여기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혹시 여기 법관 이렇게 나와도 틀린 지문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조심해서 보시고요. 집회 또는 시위 주최 전에 금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맞죠? 10일 이내. 누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이의신청은 무조건 임의적 절차니까 할 수 있는 건데 금지 통보를 한 그 기관장은 당연히 이의신청 안 받아줄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는 거죠. 따라서 4번도 맞는 지문이고 틀린 것은 3번 지문이 되겠네요. 자, 9번 봅시다. 자, 재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라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 재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들은 행안부령이 아니고요.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이냐 행안부령이냐를 구별하는 명백한 기준을 딱 정하기는 애매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위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니은 한번 가봅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어디에 둔다고요? 행안부에 둔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될 게 아니라 누가 돼야 되겠죠? 행안부 장관이 돼야 되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기관이 누구에게 소속이 되는지를 잘 보라고요. 행안부 장관 소속이면 행안부 소속이면 행안부 장관이 되는 거고 국무총리 소속이면 국무총리가 장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되는 게 맞고요. 뒤쪽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소집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세 번째, 해외 재난입니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건 무슨 장관? 헷갈리지 마라 그랬죠?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범죄라든가 출입국이라든가 국적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지.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외교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방사능 재난은 중앙방사능 방대대책본부장이 되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기역, 니은, 티귿이 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리을 가봅시다. 중앙대책, 자,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 즉, 재난이 좀 큰 거야. 그럴 때는 누가 할 수 있냐면 국무총리가 할 수 있어요. 또 행안부 장관이 됐죠? 건의하는 경우에도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차장이 된다는 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디귿 리을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9번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기간은 2년.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청구했으면 무조건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갱신 가능.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출소 2개월 전이죠.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출소하면 출소 사실도 7일 이내 신고합니다. 보안관찰법은 미리 신고하는 거주지 전이나 국외 여행 10일 이상 국외 이탈 여행 말고는 다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 맞고요.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죠. 차관. 늘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과반수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4번의 집행중지 결정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 노역장에 있다, 감호 집행 중이다, 치료 감호의 집행 중이다. 붙잡혀 들어간 거죠. 따라서 기간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죠. 기간은 정지된다 하는 거니까 4번도 맞는 거고 답은 3번이 됩니다.